예, 오늘은 제가 광고를 좀 할게요. 예, 허쉬코인 무료 특강에 대한 광고예요. 8월 8일 날 진행을 할 거고요.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말이 특강이지 여기에는 멤버십 설명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십 많이 신청하도록 하려면 제가 그래도 되게 좋은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신청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강의 내용은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간은 8월 8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한 1시간 정도 진행 예정이고, 내용은 하반기에 코인 시장이 뭐 어떻게 흘러갈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과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갖춰야 할 멘탈 관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일일비 하지 않고 조금 현명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제대로 된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과 뭐 하여튼 좋은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할 거니까요. 요 무료 강의는 다들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요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넣어 놓을 거거든요. 그럼 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을 평생 동안 30% 할인된 가격에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너무 막 과대 광고도 하지 않고요. 너무 길면 또 지루해 하시니까 하여튼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하락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미국 FOMC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고요. 파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요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자면, 기준금리는 일단 뭐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됐고, 파월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을 제가 조금 추려보면, 최근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졌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근데 조금 더 데이터를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용시장이 악화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고용시장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고 하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직 확신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다면, 요번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근데 이런 추세로 가고 좀 더 확신을 주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트럼프가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신경 안 쓰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파월이 이제 연준은 정치적으로 연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하든 우리는 9월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예. 그래서 되게 조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연설 도중에 나스닥은 막 3% 이상 상승하기도 했어요. 근데 장 마감은 2.64% 크게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근데 왜 떨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이고, 저는 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오후 5시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시사했다, 이런 기사가 코인니스에 딱 떴는데, 그때 제가 단톡방에 머리 아파지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는 뭐 악재가 대부분 해소되고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또 이런 악재가 터져버리니까 진짜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예. 자, 내용을 보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 배후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뭐 이렇게 이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가격에 큰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란 대통령이 몇 달 전에 헬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란 대통령은요, 조금 급조로 이렇게 좀 꼭두각시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이란은 대통령보다 이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 새벽 5시쯤에
공격해라, 이스라엘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가 뉴욕타임즈에서 딱 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당했고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참모 총장이 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여러 곳을 이렇게 공격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다 사살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 뭐냐면 푸아드 슈크르라는 사람은 이제 이미 이스라엘 민간인들, 시민들을 많이 사살했고 미국에서도 지금 수배되어 있는 테러리스트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얘들을 공격을 했다. 뭐 요런 내용의, 그래서 이제 세계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 우리를 욕하면 안 된다.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요.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잖아요. 4월 달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고, 이란이 공격하고, 다시 뭐 이스라엘이 반격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상승을 예측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정말 비슷해요. 그때도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공격을 당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란이 또 보복을 했거든요. 똑같이 보복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또 공격했고, 이란이 다시 한 번 더 공격했고, 그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쭉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조작이라고 봤거든요. 그때도 보면 홍콩 ETF 승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가격 막 펌핑 시켜놓고 막 그렇게 하락을 줬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냐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월가의 자본들이나 뭐 이런 세력들이 뭔가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이 이제 또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또 요렇게 네타냐후가 또 이란 수도에다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런 게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럼프랑 좀 친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화당이 트럼프가 승리하는 걸 조금 더 바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막 재판도 회부되어 있고 막 이런 긴장감이 또 이제 조금 풀리면 네타냐후는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다시 한번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보면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4월의 공격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초기에 이렇게 작전들을 보면 하이파와 텔아비브 지역의 군사 지역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근데 민간 시설이나 뭐 인프라에는 뭐 공격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과 레바논의 외교적 비밀 채널을 통해서 외교 메시지를 보냈다. 이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다른 집단이 보복적 대응을 감행, 이스라엘의 심각한 피해와 사상자를 발생시킬 경우에 본격적인 전쟁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너희 우리 공격해봐, 우리 되게 뭐 큰 피해 오면 니들은 뭐 가만 안 둔다, 진짜 전면전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 전쟁에 관해서 조금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이제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격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네, 빠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자꾸 이러나, 상승할라 치면 이런 악재가 뜨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겠네요. 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대선 전까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는데 어제 보면요, 트위터나 막 이런 기사들은 이 내용에 관련해서 도배가 됐어요. 신시아 루미스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비축 관련된 이제 법안을 이렇게 발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가격적으로 지금 당장 뭐 이전에 컨퍼런스 때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막 가격이 엄청 펌핑하고 이럴 일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통과가 된 게 아니고요. 아직도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소관위원회 회부돼서 수정되고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아마도 은행위원회 아니면 농업위원회 이런 데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고 통과가 되면 하원에 와서 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또 상원에 넘어가서 상원에서도 또 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승인이 있고. 그래서 대선 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또 얼마만큼 많이 이제 또 찬성을 하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 얼마가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통과가 돼야 진짜 막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할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엄청 큰 펌핑이 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뭐 폭등을 한다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조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자, 코인니스에는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탁 떴어요. 마크 쿠반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근데 이 친암호화폐적인 마크 큐반인데요. 마크 큐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 되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7월 11일 날 올린 영상에 보면요. 암호화폐 기업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이제 백악관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하고 모여가지고 30명이서 원탁회의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마크 큐반이 거의 주최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하여튼 되게 그렇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치인들 중에서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고문인 아니타 던도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면서 되게 막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되게 이제 좀 충격을 먹었고 백악관에 들고 가서 이걸 다시 회의해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했고 되게 긍정적이었고 엄청난 변화였다고 마크 큐반이 막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마크 큐반이 지금 갑자기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 저는 이게 엄청 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마크 큐반은 조금 트럼프를 조금 지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7월 18일 기사도 보면 마크 큐반이 트럼프 승리 시 비트코인 상승은 필연적이다. 막 이런 내용도 트위터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뭔가 이제 민주당과의 이런 물밑 작업이 암호화폐 기업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크 큐반뿐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VC 업계 종사자들도 이제 100여 명 정도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이 카밀라 해리스가 완전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전에도 기사들을 한 번씩 보면 뭐 해리스 캠프에서 이제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크 큐반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건 아무 내용 없이 지지할 일은 없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물밑 작업이 있다.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몇 년 동안 계속 반암호화폐적인 입장을 내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당장에 나 암호화폐 좋아해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선 전에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민주당은 암호화폐를 지금 계속 이제 막고 있다. 요런 판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대선이 임박하면 민주당도 조금 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런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지금 악재가 있어가지고 막상 진짜 공격하고 하면 가격이 좀 하락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뭐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뭐
비트코인을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런 건 너무 위험하니까 저는 어찌됐든 포커스를 대선 전까지로 보고 일단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존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달에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할 때가 많았다. 8월, 9월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항상 대선이 있고 반감기가 있었던 4분기에는 항상 비트코인이 좋은 성적을 내줬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무조건 8월 달에 떨어지고 9월 달에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곧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억지로 막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냥 아직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지 않았구나. 계속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매집을 해야 되구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분명히 또 이 영상을 보시면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네가 뭐 아냐, 뭐 그 별로 관련 없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실 건데 뭐 그런 댓글들은 좀 달지 마세요. 그냥 삭제하기도 귀찮으니까.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